이슈건 측의 홍만식 소장님이신데 이 건물을 이제 설계하신 설계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리스키아 종합건설의 윤경민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저도 좀 배우려고 이런저런 만들었거든요.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매물을 사서 신축을 하셔야 되는데 검토하다 보면은 언젠가 또 좋은 매물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건물을 신축하시거나 계획이 없는 분들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건물 사세요, 뭐 파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소장님이 진행을 하시고 저는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시원 측의 홍만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책자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용적률은 200%고 건폐율 60%. 그 내에서 실제 다 찾고 있고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서 잉여를 더 갖고 있는 땅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 땅에서 법규적인 면적 외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부분도 이제 장점이었고요. 앞에 정면에서 보시겠지만 올라오면서 이제 경사지면서 올라오셨잖아요. 이 땅도 보면 실제 여기하고 이 경사가 있어요. 실제 이런 경사지를 만났을 때는 이게 제한 조건이기보다는 훨씬 더 건물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 경사를 이용해서 이제 지하 쪽이 조금 더 레벨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층의 레벨 자체를 높은 쪽에서 레벨을 기준을 잡아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상황을 잡은 다음에 지하의 이 주차장 쪽으로 이제 채광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계획이 돼 있고 지하 내려가는 계단은 안쪽에서 내려가지는 않아요. 바로 여기서 내려가게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계단의 폭도 짧아지고 안쪽에 계단이 없기 때문에 계단실 하부는 그냥 내부 실로에서 전용화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길에서 바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지고 채광에서도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조건이 굉장히 쾌적하기도 하고 깊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결국은 엘리베이터로만 전층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이 지하 경사를 이용해서는 바로 올림으로 해서 훨씬 자유롭게 2층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역종이 돼 있는 것도 장점이기는 해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이렇게 일조라는 상황이 생겨요. 여기 코너에서 시각적인 원경이 다이나믹해요. 지금은 나무가 없는데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요. 테라스에서 나무를 공유하면서 이제 시각적으로 저 삼성역까지 뻥 뚫린 효과들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전면에서 크게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의 사용이 애매한 거는 다 비워서 시각적인 극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효과가 있고 공사 때문에 이 기단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좀 이따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제 또 보시면은 화장실 쪽하고 채광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채광을 받는 이제 깊이나 홈을 파서 환한 역할도 하게 되고 기하학적인 이제 인면으로만 구성하게끔 돼 있는 지하 한번 내려갈까요? 예. 45평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지금 위에 공사 때문에 막혀 있는데 썬커나에서 채광이라든지 서비스 면적화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와서 화장실 2개. 아까 말씀드린 거 요 경사를 이용해 실제 채광이 다 되기 때문에 한기에서도 그리고 내려오기에서 길은 코어하고는 별개로 바로 쓰기 때문에 이제 지하의 활용도는 충분히 넉넉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혹시 지하에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저기는 이제 마감이 안 돼 있잖아요. 중간에 당연히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마감을 이제 밑에 저 위에 공사를 다 하고 내려오면서 마감과 함께 단열이 이제 중간에 끼이는 방식으로 이제 시공이 되는 거죠. 지하 주차장을 쓰든 아니면 지하에다 상가를 해두면은 물난리 날 때마다 원인을 알 수 없게 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 자꾸 위에서 1층의 바닥, 그 외부 바닥에다가 방수를 하고 해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물은 어차피 이 땅으로 들어가면은 지하 수위가 올라가고 하면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지하를 만들게 될 때는 대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그 흔히 말하는 반지하라고 말했던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들이 이런 시스템이 없는 집들인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물이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들어와요. 예. 콘크리트 자체가 방수라는 걸 하다 하더라도 결로라는 항도 있고 바깥에 이제 지하수위라는 게 물이 차 있는 거에 이렇게 담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리 잘 막아도 습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긴다. 그 정도의 습은 이 자체 통기로도 소화해내면서 그 이상이 되면 밑에서 펌핑할 수 있게끔 상황을 잡히는 겁니다. 재작년에 이렇게 8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왔던 그때 이렇게 되어 있던 집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죠. 언제 이거를 간과했던 집들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여기는 좀 덜하지만 두 면만 지하가 되고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셔야 사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문제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어가지고 뚫을 건 뚫고 좀 더 한번 저층부하고 위에 부분을 가르는 이제 유리로 이렇게 다 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면적으로 디자인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또 찾아드리는 작업인 거죠. 아까 이런 벽도 그렇고 나무가 올라온다 보시면 되고, 아까 뷰가 열린 게 여기 참 이게 재밌는, 일조 때문에 어쨌든 국책 일조니까 당연히 건물을 일로 붙이겠죠. 다들 붙여서. 그러니까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자기 땅에서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건축가들 이런 걸 찾아주지 않으면 다 요 가까운 이제 벽을 창으로 두는데, 이 건물은 이쪽 저희 옆 건물이 코너에서 뒤에 들어가 있어요. 주차를 앞으로 세우는 게 굉장히 단순한 작업인 건 알죠. 그냥 그러다 보니 여기가 열려 있는 걸 저희는 이제 다 활용하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나갈 때 면 정리라는 개념으로 가요. 폼 자체가 좋은 폼을 쓰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저희가 사무실에 갈 때는 그 경계를 정해서 폼도 신폼을 써라 마라 이제 면을 정해 주거든요. 중간에는 면 보수라 그래서 화장하듯이 중간선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여기다 붙으면 여기 이만큼 두께, 여기 이만큼 두께에서 이렇게 또 카버를 씌우면 이따만한 기둥처럼 창호가 코너에 서거든요. 하기 싫으니까 그냥 살짝 어긋나서 요 면을 잡고, 요 코너는 이제 유리 맞댐이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기는 한 건데 한계가 있는 거죠. 요즘은 창호가 좋아서 이제 얘 없이도 되기도 하고. 예,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오게끔 할 수 있었던 장점이 이제 크고요. 그러면 진짜 활용성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외부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기 위해서 이제 어깨 정도 높이까지의 상황들은 만드는 상황이고. 설계사무소를 볼 때도 이제 뭐 과정 자체가 뭐 법적인 거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서